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해도 힘이 나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저도 딱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시작할 엄두도 안 나고요. 자꾸 미루면서 막막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의 무기력의 진짜 이유를 파고들었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끝에 하루 딱 5분 투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말 대신 연구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분명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일 첫 번째 단계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 행동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머리로 생각은 하는데 몸이 꼼짝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로빈스 박사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순간부터 딱 5초 안에 행동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뇌가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동장치를 작동시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새로운 행동은 에너지 소모니까 우리 뇌는 아니야 그냥 하지마 편하게 있어 하고 제동을 강력하게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미루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뇌의 자동 제동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할까? 일할까? 청소할까?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망설이지 말고 5초 안에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거나 신발을 신는 등 아주 작고 사소한 물리적 움직임이면 됩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순간 촉으로 5, 4, 3, 2, 1 카운트다운과 함께 바로 움직여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해도 일단 5초 안에 움직이면 우리 뇌는 변화를 감지하고 긍정적인 신경화학 물질을 소량이라도 분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뭔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내 뇌가 집중 모드로 바뀌고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작은 행동의 시작이 기분을 전환시키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갈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뇌의 제동이 걸리기 전 5초 안에 바로 움직여보세요. 감정과 기분은 그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자, 이제 5초의 법칙으로 몸은 움직였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지게 됐는데 특히 집에서 멍하니 있을 때 우리 뇌에는 자동 조종 장치인 DNM이 과하게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의 수레바퀴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자기 비난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 과도한 DNM 활동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뇌를 현재에 집중하도록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뇌 재설정 방법은 딱 5분이면 가능한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찬물 세수를 딱 30초만 하는 겁니다. 아침이나 정신이 멍할 때 차가운 물로 얼굴을 강하게 자극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지금 여기는 위험해 라고 인식해서 부정적인 생각 회로가 강제로 꺼지고 그 즉시 지금 여기로 주의가 끌어당겨집니다. 또 찬물 자극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을 활성화해서 불안이나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감정이 요동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찬물 세수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초기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분간 집중호흡 또는 짧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공간에 편안히 앉아서 딱 3분만 여러분의 숨에 집중해보세요. 숨에 집중하는 동안 이성적인 판단, 감정 조절 부위인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이 깨어나게 되면 생각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상황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명상은 과도한 DNM 활동 진정에 탁월하다고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부정적으로 빠질 때 짧은 명상 혹은 3분간 집중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세 번째로 바로 감사일기 딱 3줄 적기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최근 감사한 것 3가지만 짧게 한번 적어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자연이 준 강력한 항우울제와도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꼭 써보세요. 이 3가지 방법을 합쳐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부정적 자동 회로에서 벗어나서 현재와 긍정에 집중하도록 뇌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꼭 실천해보세요. 이제 인생을 바꾸는 다른 방법으로는 가짜 도파민을 끊고 진짜 만족하는 성취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보상을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 후에 나오는 도파민이 기쁨과 동기를 주고 그게 인간의 필수 활력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자극적인 음식 등 쉽고 빠르게 얻는 가짜 도파민으로 넘쳐납니다. 이건 강렬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가짜 도파민에 익숙해지면 노력으로 얻는 진짜 도파민 보상 능력이 떨어지고 더 강한 자극만 쫓다가 무기력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망가진 삶을 바로잡으려면 이 도파민 시스템의 고장난 방향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가짜 도파민 대신 노력과 성취에서 오는 진짜 도파민에 만족하도록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죠. 핵심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거창한 결과 말고 작은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큰 목표와 결과들은 오래 걸리고 뇌가 보상을 못 느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매일 15분 산책, 책 딱 5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행동들을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목표, 작은 행동에 목표를 한번 둬보세요. 그리고 이 행동을 완료하면 작은 성취가 되고 뇌는 소량의 도파민을 즉시 분비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우리 뇌는 내가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며 진짜 도파민 보상 공식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을 강화하는 훈련인데요. 작은 행동을 완료한 후에 셀프 보상을 꼭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15분 산책을 지켰다니 잘했네. 오늘도 책 5페이지 읽기에 성공했네. 정말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중요하게 내면화해서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고 내가 칭찬받는 순간 내가 오늘 잘했네. 그럼 내일 또 해보자. 이러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작은 성취를 발견하고 크게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뇌에 확실한 진짜 도파민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은 가짜 도파민처럼 폭발적으로 즐겁지 않아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해서 뇌 보상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력과 성취 과정 자체에서 만족과 의미를 느끼도록 뇌를 근본적으로 재교육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활력과 지속 가능한 동기를 찾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의사결정의 필요를 줄여서 뇌 에너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뭐 입을지, 점심에 뭐 먹을지, 사소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든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의 에너지는 항정적인데 이런 사소한 결정들로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미루게 되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할 때 우리 뇌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결정 피로가 쌓이면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회피하게 되고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 결정 피로를 최소화해서 뇌의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끼듯이 아껴주는 것이죠. 이 뇌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행동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행동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행동을 3가지 정도 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 5분 찬물 세수, 3분 명상으로 뇌 재설정하기, 자기 전에 감사일기 3줄 적기,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행동의 루틴을 정하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와 같은 결정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특정 시간이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 뇌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듯 결정한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뇌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옷, 먹을 식단, 꼭 처리할 업무 한두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뭐 먹지, 뭐 하지 고민하느라 뇌 에너지 쓰는 것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결정 피로를 줄이고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그리고 실행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서 뇌 에너지를 더 확보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면 강한 의지력을 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을 줄여서 뇌의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잘 짜인 루틴과 구조 안에서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게 실현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 실행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결국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즉, 자기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제임스 클리어도 진정한 변화는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작심삼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뇌는 딱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만 반복합니다. 반대로 나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면 우리 뇌는 그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과거의 부정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의 변화를 이끌어가줄 새로운 긍정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새겨보세요. 이건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매일 단 5분이라도 몸을 돌보는 사람이야,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죠. 또 나는 성장하고 싶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매일 하나라도 배우고 기록하는 사람이야 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해보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지금 당장 해야 할 아주 작은 행동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새롭게 정의한 정체성과 관련된
행동을 매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증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지식을 하나 배웠다면 메모한 후에 나는 오늘도 하나를 새롭게 배웠어. 나는 늘 배우고 기록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뇌에 강력한 증거를 보냅니다. 우리 뇌는 이 증거들을 모아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진짜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내가 만든 새로운 정체성은 자연스러워지고 그에 맞는 행동들은 힘든 노력이 아닌 그냥 나다운 당연한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되고 싶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과학적 원칙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뇌의 자동제동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딱 5초 안에 빠르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 하루 5분으로 뇌의 부정회로를 재설정해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찬물 세수, 심호흡, 짧은 명상, 그리고 감사일기 3줄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뇌와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보세요. 세 번째, 스마트폰 같은 즉각적인 가짜 도파민 대신 아주 작은 행동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성취하며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진짜 도파민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뇌를 새롭게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소한 결정을 줄여서 뇌의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에 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핵심 루틴을 정해서 자동화하고 옷, 식사, 업무 등 일상을 미리 단순하게 구조화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뇌 에너지를 확보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되고 싶은 나의 정체성을 작은 행동으로 새롭게 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과거의 부정적 정체성 대신 매일 5분 운동하는 나, 매일 하나라도 배우는 나, 이처럼 작고 긍정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고 매일 그와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며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보세요. 이 5가지 과학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긍정적 회로를 만들고 강화시킬 겁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으로 이어져서 멈췄던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지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목표 성취 전문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